안녕하세요. 벌써 업무 자동화의 마지막 편인 3부 파이썬으로 대량의 PPT 만들기 및 메일 보내기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파이썬으로 대량의 PPT를 만들고 이후 만든 PPT를 다수에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모두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템플릿, 내용만 다른 보고서를 써야 할 경우, 복사, 붙여넣기가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위 두 가지 사항의 일을 매주 혹은 매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이처럼 단순 반복 업무에서 파이썬을 활용한다면 아주 빠르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2부에서 크롤링한 뉴스 데이터입니다. 2부 때 손원 컨설턴트님이랑 만들었었죠? 이제 이 각각의 뉴스를 하나의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크롤링한 뉴스 데이터 개수만큼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리얼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순 반복의 일이라 일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A 신입사원은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을 하게 생겼네요.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 A 신입사원을 도와주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PPT 템플릿 2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미지 자리를 네모로 표현한 템플릿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자리에 워드 클라우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네모 상자가 없는 템플릿입니다. 왜 이 두 가지 템플릿이 필요한지는 실습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필요하다면 마스터에서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 워드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여기 위에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각 장마다 슬라이드를 추가해 이곳에 뉴스 기사가 들어가고 이곳에 뉴스의 내용과 출처 URL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파일 디렉토리입니다. 여기에 방금 설명드린 두 개의 템플릿과 2부 때 만들었던 다음 뉴스 크롤링 데이터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패키지 이름은 pptx라는 패키지입니다. 2부 때 손원 컨설턴트님께서 패키지 설치 방법을 알려드렸죠? 느낌표, pminstall, python, pptx를 입력해주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다른 패키지들을 불러올게요. 이제 템플릿을 불러오겠습니다. presentat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템플릿 두 개를 다 불러와 볼게요. 첫 번째 템플릿은 PRS라고 입력을 했고 두 번째 템플릿은 PRS2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텍스트딕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PRS, 네모 박스가 쳐져 있었던 템플릿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반환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0, 쉐이프 0, 패러그래프 0, 런 0에 해당하는 것은 3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1에 쉐이프 0, 패러그래프 0, 런 0에 해당하는 객체는 워드 클라우드 1이라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이 텍스트 딕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일종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번호들을 기억을 해두고 원하는 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객체들의 인덱스를 보고 있는 건 템플릿 1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업해야 할 대상은 두 번째 템플릿 PRS2이므로 PRS2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PRS2.slide 0, shape 1, text frame,
패러그래프형 런 0의 텍스트는 PPT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슬라이드 3 언더바 헤드라인 언더바 2에 해당하는 글에는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기존의 슬라이드 3 언더바 헤드라인 언더바 3에 해당하는 글의 내용은 이제 잊지 마세요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미지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템플릿을 보여주었을 때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객체의 번호는 슬라이드 1 쉐이프 0이네요. 이제 이 객체의 인덱스들을 알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2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네모박스가 있는 PPT 템플릿은 사이즈를 측정하는 템플릿이었고, 이제 템플릿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작업하는 템플릿이었습니다. 이렇게 측정용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어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네모박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업할 PPT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모박스 친 거의 사이즈는 이 탑이 PPT에 보면은 그 눈금선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인치거든요. 탑이 이 정도 크기고 왼쪽은 이 값, 넓이는 이 값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의도했던 대로 또 이 자리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지금 PRS2잖아요. 여기서 2라고 살짝 바꿔서 인덱스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2에서는 그 워드박스 네모 객체가 없었죠? 원래 슬라이드가 1이었으므로 슬라이드 1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의 반환되었던 값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워드 클라우드의 제목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게 슬라이드 1이었으므로 슬라이드 1 쉐이프 2 그리고 슬라이드 1 쉐이프 3입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 1 쉐이프 2 슬라이드 1 쉐이프 3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크롤링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고 입력을 하고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잘 불려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앞에 엔터가 쳐져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정제를 해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df에 새로운 컬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클린드라고 입력을 할게요. df 클린드는 df의 원래 열이었던 컨텐츠에서 엔터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해서 이 행 하나가 슬라이드 하나로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이제 슬라이드의 유형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마스터에 들어가서 추가하고자 싶은 슬라이드 유형의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가 아니라 0, 1, 2, 3, 4로 시작이 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5번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4를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dd slide라는 함수를 통해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대로 시행을 시킵니다. 예시로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뉴스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지금 제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열이죠.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므로 여기에 숫자 1을 입력을 해준 거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네 번째에 있으니까 숫자 3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출처 URL을 남겨볼 건데요. 들여쓰기 레벨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레벨이라는 함수를 써주고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들여쓰기가 되어서 URL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은 prs.to.save라는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확장자 입력해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파일 디렉토리에 테스트 ppt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워드 클라우드의 제목도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슬라이드 3 언더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문구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뉴스 데이터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문을 활용해서 이 전체 데이터를 PPT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똑같이 한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왔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키므로 위에 있었던 똑같은 키워드랑 텍스트의 내용을 가져오고 이제 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문은 반복문인데요. 이 여기에 있는 range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도 0이 나왔네요. 0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불러온 이 뉴스 크롤링한 데이터의 길이만큼을 돌게 되는데 이 rang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한 값까지 돌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0부터 시작하게 됨으로써 그냥 range 0, length df를 하게 되면 df의 길이만큼 포문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해요. 방금 위에서 저희가 이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예시를 돌려봤죠. 이 행이 반복이 되는 것이므로 반복되는 대상인 이 0을 i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실행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ews.pptx라고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뉴스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랑 내용까지 잘 들어갔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손원 컨설턴트님 PPT 받으세요. 네, 황희연 컨설턴트님 잘 받았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는데요. 자, 이제 이메일 자동화 실습을 위해 해당 pptx 파일을 파일명만 다르게 복사하고 각각의 파일을 이메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송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뒤에 숫자만 다르게 하여서 뉴스 1부터 뉴스 5까지 5개의 pptx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총 5명의 수신자의 성명, 메일 주소, 그리고 첨부 파일명을 지정했습니다.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첨부 파일을 전송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는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해 줄 수 있게 해주는 SMTP lib라는 모듈이 있어서 매우 쉽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MTP는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일종의 통신 규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SMTP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SMTP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MIME 텍스트와 MIME 멀티파트 모듈도 임포트 해줍니다. 이 MIME로 시작되는 모듈들은 메일을 보내기 위한 이메일 모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MTP 서버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구글 SSL은 465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트 번호도 46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버에서 인증을 위한 구글 메일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SMTP 서버 정보와 사용자 인증 정보는 아래 sendMail 함수에서 서버에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sendMail 함수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일에 첨부 파일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각각 사용하는 MIME 멀티파트 타입이
alternative와 mixed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G의 from 앞에는 앞서 지정했던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그리고 to에는 인자값으로 받는 수신자 메일 주소, cc에는 인자값의 참조자 메일 주소, 그리고 subject에는 인자값의 메일 제목이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 MIME 텍스트 객체를 생성하여 인자값으로 받는 메일 내용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불러오고 인코딩하기 위해 MIME 베이스와 인코더스 모듈을 불러옵니다. 어플리케이션 octec 스트림은 간단하게 이진 파일을 보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줄에서 해당하는 첨부 파일명을 가진 파일을 불러오고 인코더스 모듈로 통해서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텍스트로 인코딩한 pptx 파일이 나중에 다시 이진 파일로 디코딩하게 됩니다. OS 모듈은 해당 첨부 파일의 절대 경로를 알아내기 위한 모듈이고, 이를 컨텐츠 디스포지션 헤더의 어태치먼트 속성으로 명시해 줍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이메일 모듈에서 정한 규칙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지정했던 SMTP 서버와 포트로 접속하는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정했던 구글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로 서버에 로그인하고 SMTP 모듈의 send 메일 함수의 발신자 이메일 주소, 리스트로 변환한 수신자와 참조자의 주소, 그리고 스트링으로 변환한 MSG 객체를 넘겨주면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파트는 끝났습니다. 엑셀 파일을 읽기 위한 판다스 모듈을 임포트해서 엑셀 파일을 sending list라는 변수에 저장해 둡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이 성공적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sending list를 반복문을 통해서 한행씩 접근해서 각각 어드레스 변수에는 이메일 주소를, 서브젝트 변수에는 땡땡님 안녕하세요 라는 메일 제목을, 그리고 컨텐츠 변수에는 땡땡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ppt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일 내용을 집어넣어 줍니다. cc 변수에는 참조로 황희은 컨설턴트님의 메일 주소를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태치먼트 변수에는 엑셀 파일상에 첨부 파일명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생성한 변수들을 인자값으로 해서 앞서 만들었던 send 메일 함수에 넘겨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 줍니다. 참고로 한번 to이라는 사람한테 메일이 잘 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엑셀 파일에 따르면 to이라는 사람은 news3이라는 ppt 파일을 받아야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정한 제목, 메일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이 그대로 잘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량으로 메일 보내기 실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